이 한 줄 기억나시죠?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데 정수만 담을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는 거고요. 자, 그러면 쉼표 쓰고 20 썼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는 A라는 변수 하나에다가 10, 20 값 두 개 넣고 싶은 거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 빨간 줄 나와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맥락만 파악하면 돼요. 일단 이거는 문법 에러예요. 문법 에러입니다. 그래서 remove expression 이런 표현, 얘를 지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까지 줍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와? 그래서 클릭하고 20 지워주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변수 안에 값이 몇 개 들어간 거죠? 이래도 한계죠. A를 출력해보면 알겠잖아요. 10이 아니라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출력만 실행한 결과에 만약에 값이 A에다가 10, 20 둘 다 넣을 수 있으면 결과가 20 이렇게 딸랑 20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 2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A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여기서 처음에 바로 10을 넣었습니다. 근데 다음 줄에서 이제 A에다가 20을 집어넣는데 이 20은 10을 덮어쓰기 해요. 그래서 이제 20이라는 값이 출력된 거고요. 그죠? 자, 이게 변수 선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 대괄호 ARR 이거 array라고 부르겠습니다. new int 3으로 하죠. 자, 이렇게 쓴 한 줄도 이 한 줄이랑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한 줄에서 변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변수는 ARR array예요. array. 요 앞에 모양이 여기는 대괄호 붙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달라도 얘가 변수인 것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단지 대괄호 있고 없고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는 생겼죠? 근데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이 변수, 이렇게 만든 변수 A랑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 array랑 달라요. 변수라는 건 똑같은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변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array 대신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이유는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일종의 경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정도. 문법적인 에러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려놓고 이 변수 안에다가는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런 게 안 됐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방금 이 변수에다가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얘도 변수 아닌가? 맞아요. 변수 맞습니다. 근데 변수에 어떻게 값을 여러 개 넣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고요. 실상은 여기 변수에도 이것도 변수이기 때문에 값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레이에 쓰고 대괄호 0 여기다가는 10 1에 20 2에 3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쓴다 정도만 알고요.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자세한 거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레이라는 변수에 값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앞에 대괄호하고 숫자 같은 거 써있지만. 자,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는 이제 지우고요. 어레이에 0번부터 1번, 2번 이렇게. 자, 이거 실행하면은 결과에 10, 20, 30 나오죠. 각각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10, 20, 30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변수 배울 때 분명히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체에 대한 설명.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자바라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죠. OOP라고 합니다.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약자예요. OOP. 그래서 이거 OOP 제가 이렇게 언급하기 전에 객체 지향 지금은 자바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바의 특징에 대해서는 좀 찾아봤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안 찾아봤으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찾아보시고요. 일단 객체 지향 언어는 OOP라고 했죠. 또 키워드니까 한번 검색해보시고 저도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나오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가 뭔지 아는 채로 공부하는 거랑 모르고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결과에 나온 자료 한번 쭉 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자바를 이용하고 있고 또는 객체 지향 언어를 좀 많이 다루는데 면접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기본이니까. 그래서 특징을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자료 보면은 특징 같은 거 있죠. 특징이 이렇게 된다. 지금 바로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상속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상속 얘기할 거고 캡슐화가 나왔다. 추상화가 나왔다. 그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객체가 뭔지 모르면 공부해도 크게 의미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객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할 건데, 자, 객체는 이제부터 폴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폴더라고 할까요? 폴더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폴더의 역할은 담는 거죠. 연관된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보통 이제 같은 폴더에다 묶고 이름을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객체는 이제 폴더다 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설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객체 지향 언어 수업에서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설명인데 아는 분들은 그래도 보세요. 자, 일단 상황을 하나 좀 제시하겠습니다. 상자 9개
상자 9개를 운송해야 돼요. 운송해야 되는데 이 사과를 운송할 때 우리가 항구에서 해외로 나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항구에는 배가 있겠죠.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겠죠.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색깔이 바뀌었지?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상자의 운송 목적지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할게요. 얘는 미국, 얘는 캐나다, 여기는 뭐 호주, 여기는 체코, 뭐 이런 좀 각가지 온갖 대륙으로 뻗어나가요. 아프리카도 뭐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목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얘네들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이렇게 묶어 놓았다고 해도 목적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상자에서 이 컨테이너에서 빼내야 돼요. 하나씩.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과 이 9개 상자를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다 다른 데로 보낼 때는 굳이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운송 목적지가 좀 다 다른데 이번에는 미국으로 다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다 미국이에요.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이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 9개를 전부 다 안 묶고 간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 집에서 이 상자를 내가 차에다가 실어야 되죠. 상자의 개수만큼 내 차에다가 9번 이 상자를 9번 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항구에 와가지고 내릴 때도 9번 내려야 되고 맞죠? 배에다가 실을 때도 9번이고요. 그래서 배가 뭐 다른 나라 항구에 가가지고 내릴 때 9번 그 다음에 그 항구에서 내 친구가 사는 곳 내가 물건을 보내는 곳 수취인까지 가는데 9번 그리고 그 수취인의 집 앞에서 내릴 때 9번 뭔가 이동할 때마다 작업을 이 상자의 개수만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편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상자를 묶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내가 차에다가 실을 때 이번엔 한 번이죠. 싣고 나서 이제 항구로 와가지고 내릴 때 한 번, 배에다 실을 때 한 번, 배에서 다른 나라 항구 내릴 때 한 번, 그 항구에서 이제 다시 차로 옮길 때 한 번, 수취인 집 앞에서 내릴 때 한 번. 어때요? 분명히 같은 개수의 상자를 옮기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한 번으로 다 끝나잖아요. 하나로 묶어두니까. 지금 이게 9개니까 까짓 거 그냥 운동한다 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상자가 9개인데 얘가 지금 9만 개라고 하면은 골병 나는 거예요. 상하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차이가 커집니다. 결국엔 안 묶으면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묶는 기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묶는 기술. 자, 얘가 객체입니다. 이 컨테이너가 객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객체, 컨테이너로 묶은 이유는 뭐죠? 컨테이너로 묶은 이유. 목적지가 같으니까, 같은 목적지. 목적지가 같으니까 묶었는데, 자, 아무 때나 묶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때는 묶어두면 편한데, 아무 때나 묶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묶냐면, 공통된 속성, 공유할 때, 공통된 속성을 공유할 때 묶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는 거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 관련 없다면 굳이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자 있죠? 이 상자 하나하나를 데이터라고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연관된 데이터, 그러니까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데이터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체를 지금부터 폴더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어떤 예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더우니까 작년 겨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랑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작년에 뭐 스키장 갔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같이 간 사람이 스키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 좀 줘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 앨범에 스키장 가서 찍은 사진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다른 사진들도 같이 섞여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겨울에 찍은 사진을 줄 때 다 하나하나 이 사진에 그 저장된 정보 있죠. 언제 찍었는지 그 날짜 남는 거 보고 이거는 뭐 겨울에 찍었네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면서 하나씩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쵸? 날짜를 봐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절별로 묶어두는 거예요. 사진 여러 개를. 그래서 뭐 봄에 찍은 거는 날짜가 뭐 3월 3월이니까 봄에 찍었겠네 하는 겁니다. 3월까지 한 5월? 5월? 4월? 그래 4월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월에서 6월에 찍은 사진은 여름이니까 아니지 6월이 아니라 8월까지. 그리고 9월에 찍은 사진은 가을이라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거는 이제 겨울에 찍은 사진이니까 겨울에 찍은 사진은 이 정도 있구나. 스키장 가서 찍은 사진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폴더째로 4개의 폴더로 나눠 놓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묶을 때 아무렇게 묶었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공통된 속성, 자, 공통된 것끼리 묶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된 속성은
계절인 거죠, 계절. 계절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이제 무작위로 줄 필요 없이 이렇게 폴더 전체 폴더 하나만 선택하면 이 안에 있는 파일 전부 다 선택될 거니까 전송할 때 편하죠. 주제가 있죠. 계절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이 다른데 굳이 이제 묶을 필요는 없죠. 계절이 다르면. 같으면 묶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어주는 기술이 객체인 이유예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예시를 한 개 더 넣겠습니다. 여기가 C강의장이죠? C강의장. 그리고 옆에는 B강의장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강의장이 이렇게 생겼죠? 아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아닌데? 여기 이렇게 있지. 그리고 여기가 문이 있죠? 여기가 B강의장. 자, 그리고 이 C강의장에 계란이 30개 있어요. 딱 한 판만큼 있습니다. 한 판만큼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강의장, 이 C에서 B로 갈 때, C에서 B로 가는데, 계란을 3개, 30개, 30개를 옮겨야 돼요. 근데 한 손에 하나씩만 쥐고 가면은 2개씩 가는 거니까 15번, 15번 움직여야 됩니다. 15번. 근데 이 계란도 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판에다가 담아가지고 B강의장으로 간다. 한 번만 이동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란판으로 묶어도 되는 이유가 B강의장이라는 공통된 속성이 있으니까. 도착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계란판이 객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봅시다. 이거는 여기, 여기, 자, 이거 세 가지 어때요? 잘 보면은 비슷하죠? 묶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근데 묶고 있는 게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만 묶어 놓은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현실 세계의 일시니까 여긴 컨테이너가 된 거고 여기도 계란판이 된 거고 사진 폴더의 경우는 진짜로 폴더인 거고 그래서 이런 문법을 클래스라고 할 겁니다. 클래스. 괜히 닫았네. 클래스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클래스. 얘는 이제 묶어주는 문법인데 좀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어디선가 봤어요. 수업 시간 초반에 이게 메인 클래스고 뭐 이게 메인 메서드다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요게 한 묶음인 거죠. 요게 폴더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쪽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끼리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모양 한번 보시죠. 좀 특이하죠? 원래 변수 만들 때 그전에는 이제 int a는 10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기본 타입. 그리고 이 기본 타입이 아닌 것들, 얘는 기본 타입에 있었나요? 인트까지는 몰라도 이 대괄호가 붙어있는 거는 없었잖아요. 그럼 얘는 참조 타입입니다. 참조 타입. 레퍼런스 타입. 그래서 기본 타입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 타입이, 해당 타입이 참조 타입인지 판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본 타입만 알고 있어도 어떤 타입이 이 타입은 기본에 없으니까 참조 타입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조 타입입니다. 일단 대신에 근데 보시면 int라고 아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괄호가 붙어있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int 들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int 들 복수로.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 변수를 한 개 담는 거죠. 근데 정수 한 개를 담을 변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정수들을 담을 변수 어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얘도 변수잖아요. 그리고 변수인데 값이 하나만 아니라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데 int 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int 하나가 들어갈 변수이고, 여기서는 이제 정수들 여러 개를 담을 변수 존재하진 않습니다.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잘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어레이라는 변수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변수에 넣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new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자, 이 new는 뭐냐면 일단은 이 분류부터 한번 봐야겠죠. 퍼블릭이나 뭐 클래스나 뭐 int 보시면은 색깔이 다 다르죠. 특정한 색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키워드예요. 시스템 키워드. 일단은 시스템 키워드. 뭐냐면 자바에서 미리 이거는 어떤 뜻으로 쓸 거야 라고 먼저 정해 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 어레이 같은 거는 변수명, 어레이 같이 변수명인 것, 얘네들은 이제 키워드가 아니죠. 시스템 키워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변수명을 이제 시스템에서 미리 뜻을 정해놨으면 못 쓰잖아요. 반면에 이제 시스템 키워드는 뜻이 다 있고요. 알아야 되는 게 이 new라는 시스템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객체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말고도 뭐 자바를 쓸 때 new가 나왔다. 그러면 객체 하나 생성됐구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int a는 공간이죠. a는 변수니까.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이 a인 거고, 이 안에 지금 10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앞에 작게 int라고 써놨으니까 여기도 in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바의 최상위법인데 자료형에 관해서 엄격해요. 좀
이거랑 좀 비슷하게 2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레이가 있는 걸로 봐서 변수예요. 어레이도 변수니까 공간이죠. 자, 근데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램이라고 있어요. 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램 맞습니다. 메모리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C 언어 공부하다 보면 나오고 자바에서는 뭐 비중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면 객체 지향 언어는 뭐 램에 특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는 공간은 이 램 안에 어딘가에 생긴다 정도만 알면 돼요. 할당 받는다가 정확하긴 한데 어딘가에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이름이 어레이일 뿐이고요. 그래서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어레이의 타입은 int3죠. int3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어레이 안에다가 int3니까 정수들만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려는 게 어레이에다가 값을 3개 넣는 건데 넣고 싶은 건데 값으로 10, 20, 30을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말했죠. 왜냐면 어레이도 변수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2개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A가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레이에도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에서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U라는 키워드예요. 자, 이게 객체 하나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객체 생성. 그리고 객체를 만들었으면은 이 객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도 그 메모리 어딘가에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생겨요. 실제로 이 객체는 변수보다 좀 크게 잡힙니다. 얘는 객체다. 그래서 객체는 아까 폴더라고 했죠. 폴더.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객체 만들었고 해당 객체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int짜리 데이터, int인 데이터가 3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t 공간 3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여기다가 하자. 이런 식으로 int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0, 1, 2 하면서 10, 20, 30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10, 20, 30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입연산자는 뭐예요? 대입연산자 역할이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이 변수 어레이에다가 넣겠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불가능해요. 객체를 넣는 건. 왜냐면 이 크기가 변수보다 커요. 객체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값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변수에는, 그 법칙에는 위배되는 거죠. 왜냐면 값이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객체고, 객체는 폴더라고 했고, 얘는 변수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떻게 하는지 방식 알려드릴게요.
거의 모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좀 객체 하나 만들면 이 안에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생겨요.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대입 연산자에서 넣어주고 있는 게 이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자면 new int 3 하면은 이제 아직 값을 넣기 전이니까 없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모컨 자동으로 생기고 방이 3개인 객체가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로 리모컨을 주는 거니까 얘네 리모컨은 서로 같은 겁니다. 얘가 원본이고 얘가 복사본이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됐습니다. 이제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변수 안에 있는 값은 이 리모컨이라는 값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이 객체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왜 넘겨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즘 더운데 집에 에어컨 키죠?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어컨 켤 때 뭐 리모컨으로 켜죠. 보통 그거랑 똑같습니다. 에어컨 덥다고 해서 에어컨 앞에 가가지고 뭐 버튼을 누른다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리모컨을 왜 쓰나요? 편하려고 쓰는 거죠. 원격 조종이 목적이니까 멀리서 조종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객체를 이 복사받은 리모컨으로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리모컨을.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에서 넣어주는 게 이 리모컨인 거고,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 얘가 하는 겁니다. 대입 연산자. 그래서 객체는 통째로 못 넣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접 조종이 아니라 원격 조종이에요. 아시겠죠? 이 리모컨을 잘 기억해둬야 돼요. 객체 구분해서. 그러면 이제 딱 이 줄 상황이 여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건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0번 방에다가는 10을 넣어주겠다. 1번 방에는 20을 넣어주겠다. 2번 방에는 30을 넣어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객체에는 방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방번호는 0부터 시작이에요. 0, 1, 2 이런 식으로. 이 방번호를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라고 해요. 0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이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방이 5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방번호는 4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방의 개수보다 한 개 작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변수 앞에 타입이 붙고 어떤 타입이 붙고 대괄호가 있다. 그러면 기본 타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대괄호가 붙었다. 그러면 배열이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객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갑자기 배열이 나왔어요. 자, 배열이 뭐냐면 얘도 이제 객체의 한 종류입니다. 객체의 종류.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방 순서에 맞게 늘여놓은 객체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어레이라고 해요. 자, 정리하자면, 자, 이 int 대괄호, 이거는 int들이었죠? 이거는 변수고요. 그리고 new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근데 그 객체는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변수랑 객체 거리는 좀 굉장히 멉니다. 멀어요. 그래서 변수는 거의 메모리 구조 보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할 때 변수는 좀 이쪽 지역 아래쪽에 있고 객체는 좀 위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 3 대신에 10이라고 써볼게요. 10이라고 바꾸면 여기서 뭐가 변할까요? 방이 10개가 되겠죠? 방이 10개면은 이제 몇 번 방부터 몇 번 방까지 있을까요? 0부터 시작이니까 10개면 0부터 9번 방까지 있는 겁니다. 10번 방은 없어요. 있으면 11개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쓴 거 이해되시나요? 그냥 방번호 써준 거예요. 그 방번호에다가 이제 이런 값을 넣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넣어주는 건 객체 생성하면서 만들어진 리모컨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편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int 대괄호 array2 얘는 뭘까요? 일단 대입 연산자가 있는 걸로 봐서 array에 들어있는 거를 array2에다가 넣어준 것 같은데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array에 들어있는 거는 이 리모컨이죠. 그리고 지금 array2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으니까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런 리모컨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얘네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리모컨을 넘겨준 거예요. 즉, 이 array2라는 변수가 생겼어도 타입은 뭐예요? 얘도 int들이에요. int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넘겨주고 있는 건 리모컨이고. 자, 그러면 이 객체라는 TV는 한 대입니다. TV는 한 대인데 내 손에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2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 TV가 한 대 있는데 여기 거실에 있는 TV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 방, 여기는 동생 방이에요. 안에 동생 방에도 리모컨이 있고 내 방에도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리모컨으로 이 TV 채널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동생 거로도 음량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 내에서 객체는 몇 개죠?
객체는 한 개죠. new를 한 번만 했으니까. 왜냐면 new 할 때마다 객체 생성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new의 횟수와 객체의 개수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두 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리모컨은 몇 개죠? 세 개입니다. 원본은 하나, 복사본 두 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리모컨, 어레이2에 있는 리모컨으로도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어레이2에 0. 이거 실행하면은 뭐 나올까요? 여기 뭐 나올까요? 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레이2에 1번, 어레이2에 2번.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일단 출력하는 건데 이 어레이에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0번 방에서 값을 출력하는 거고 여긴 뭐 1번 방이고 여기도 2번 방이고 맞죠? 그래서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0번 방 눌러서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이 똑같이 어레이2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0번에서 있는 거 가져오는 거고 1번 눌러가지고 1번 방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고 2번 방에 있는 거 리모컨 눌러가지고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똑같습니다. 자, 어레이에서 출력한 결과 자, 어레이에서 출력한 결과는 이래요. 그리고 어레이2에서 출력한 결과도 이렇고요. 또 이러네. 아시겠죠? 잠깐. 이거 또 안 나가지네. 그래서 이 거실에 대한 예시 이해되시죠? 거실 TV가 이 객체인 거고 내 방과 내 동생 방에 있는 리모컨 각각 어레이랑 어레이2에 있는 리모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레이 2에 0번에다가 100이라고 했어요. 100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레이 2에 있는 리모컨 0번 버튼 눌러가지고 10이 들어있던 걸 100으로 바꾼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에서 했다고 치면은 이거 출력했을 때 뭐 나올까요? 10일까요? 100일까요? 100이에요. 같은 TV니까. 그래서 실행해보면 진짜로 100 나옵니다. 어렵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킨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